여러분, 혹시 드라마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조지아 쿠타이시라는 작은 시골 마을.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끼인 이 나라의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마을에서 마리는 평범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20살 마리는 친구 집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태양의 후예였죠. 첫 장면부터 마리는 넋을 잃었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주고받는 대화, 그 아름다운 발음과 억양. 마치 음악처럼 들리는 한국어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그날 밤 마리는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하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마리는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나나는 펄쩍 뛰며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한국어냐고 반대했습니다. 그런 시간에 차라리 독일어나 배우라며 독일에 일자리가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리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리는 밤마다 몰래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잠든 후 작은 스마트폰 불빛 아래에서 고, 노, 더를 그려가며 외웠습니다. 조지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 처음엔 외계어 같았던 한글이 점점 읽히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를 처음 제대로 발음했을 때의 그 짜릿함을 마리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학 입학과 함께 마리는 수도 트빌리시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마리에게 트빌리시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시내에 작은 한국어 학원이 하나 있었던 거죠. 한국인 김미경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마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라고 하며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혼자 공부했는데 발음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냐며 마리를 천재라고 칭찬했어요. 그 칭찬을 들은 마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년 넘게 혼자 끙끙거리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6개월 후 마리에게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원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였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이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일당은 $50였습니다. 조지아에서 하루 $50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돈이었어요. 마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날 관광청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사 대표 박 사장님은 마리의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조지아 역사를 한국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냐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첫 가이드 일을 마치고 $50를 받던 날 마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지아 평균 일당의 5배를 번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돈을 보여주려던 마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사고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어루기가 농기계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술비 $5,000를 선불로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000. 조지아 시골 농부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어머니에게 자신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에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 장 절망의 한국 첫날. 마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꿈 같았던 한국 첫날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린 마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한 고시원을 찾아 헤매기를 2시간. 드디어 찾은 그곳은 사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 반지하의 작은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방 크기는 겨우 3평. 화장실과 샤워실은 복도 끝에 있는 공용이었죠. 마리는 그 좁은 방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지아 우리 집 창고가 이것보다 넓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없는 거예요. 어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마리가 가진 전 재산 $2,000가 모두 사라진 거죠. 절망에 빠진 마리는 고시원 복도에서 조지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소매치기 당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는커녕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지갑에 남은 건 500원짜리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리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라면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100원 부족했어요. 계산대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냐며 한국말을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김선희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MBC 방송국에서 제작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마리의 사연을 들은 김 씨는 깜짝 놀라며 즉석에서 제안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마침 다국어 가능한 코디네이터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절망의 순간에 천사 같은 분을 만난 거였거든요. 정말 괜찮을지 물었고 자신은 아무 경험도 없다고 했어요. 김 씨는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고 언어 실력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며 내일 방송국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리는 MBC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출연자들의 통역과 케어를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 조지아 평균 월급의 거의 8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마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조지아로 $1,000를 송금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술비 일부를 보냈다고 말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마리에게 고맙다며 우리 딸이 이렇게 대견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마리는 부업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한국 여행 온 조지아인들 가이드를, 저녁에는 온라인 조지아어 강의를 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드디어 $5,000를 마련한 마리는 조지아로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는 마리를 울게 했어요. 오늘 수술했다며 의사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마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하자 마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모셔오고 싶다는 더 큰 꿈이었죠. 하지만 그러려면 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어요. 마리는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취업 준비를 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마리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임원이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마리는 자신이 한국과 조지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결과는 합격. 연봉 4,500만 원이라는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마리는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만난 가족의 재회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펼쳐진 눈물의 재회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부모님이 한국 생활을 체험하면서 시작됐어요.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이었습니다. 2호선을 타면서 어머니는 계속 감탄했어요. 이 기차가 정말 땅속으로 다니는지, 그것도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조지아에는 이런 게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계단이 저절로 움직인다며 신기해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GS25에 들어간 부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밤 12시인데 가게가 열려있는지, 그것도 이렇게 밝고 깨끗한지 놀라워했습니다. 마리는 한국은 편의점이 24시간 연다고 설명해드렸어요. 어머니는 편의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 더욱 놀랐습니다. 가게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며 변기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신기해했어요. 세 번째 충격은 병원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조지아에서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는 계속 감탄하며 여기 의사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지, 그리고 이렇게 빠른지 물었습니다. 진료비를 정산할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게 정말 병원비 전부인지 3만 원인지 놀라워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이것보다 10배는 비싸다고 했어요. 마리는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이마트에서 받았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대형마트,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 아버지는 사과 가격표를 보고 마리에게 물었어요. 이게 진짜 가격인지 조지아보다 더 싸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지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기가 한국 마트라며 이렇게 크고 깨끗하다고 자랑했습니다. 2주간의 한국 체험을 마치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어머니가 마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정말 꿈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든 게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모셔와야겠다고. 부모님이 조지아로 돌아가신 후 마리는 매일 밤 가족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어떡하냐며 특히 김치찌개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마리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며 김치는 한인마트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오빠 리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35살의 리노는 조지아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마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리노는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도 많이 버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한 달에 300달러가 고작이라고 했어요. 마리는 한국 물류 회사들은 급여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날부터 리노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리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리는 가족 이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신이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킨 후 단계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기로 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리노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에 합격했고 마리는 가족 초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리노의 취업 비자 신청이 반려됐어요. 이유는 취업 목적 불분명이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은 마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리노에게 비자가 안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리노는 괜찮다며 다시 준비하면 된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리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느껴졌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마리는 즉시 휴가를 내고 조지아로 날아갔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한 마리를 본 리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엄마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의사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본 마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셨거든요. 마리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리가 걱정할까봐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병원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야겠다고. 9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 마리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료 관광 비자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료비와 체류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마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말 통역 일을 늘리고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 한국어 강의까지 시작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사 동료 지영이가 걱정하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완전 야위였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괜찮다며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마리의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마리는 조지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리는 아니라며 꼭 한국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돈을 더 벌어서라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냐며 그냥 여기서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안 된다며 한국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의료 관광 비자가 승인된 거예요. 동시에 리노의 재신청한 취업 비자도 나왔습니다. 마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1년 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리노와 어머니에게 비자가 나왔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보는 가족들의 목소리에서 기쁨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마리는 손을 떨고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출국장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리노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지으며 이 따뜻한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저렇게 가족이 만나니까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마리가 준비한 파주의 30평 아파트에서 가족이 처음 모였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꿈 같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조지아에서는 불가능했던 최첨단 장비로 심장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수술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며 조지아에서는 어려웠겠지만 여기서는 일상적인 수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마리는 수술실 앞에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마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완벽하게 성공했다며 이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3년간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리노는 마리의 도움으로 CJ 대한통운에 취업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트럭 운전 경력과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된 거예요. 리노는 마리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도 이렇게 대우받는다며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조지아의 12배라며 놀라워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우셨어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할 일도 없어서 답답해하셨거든요. 하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한국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마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할아버지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다며 매일 등산을 하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따라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몸짓과 간단한 단어로 할아버지들과 소통하며 친해지셨어요. 특히 바둑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죠. 마리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시에 가족 모두가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한국어도 제법 늘어서 이제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십니다.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과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셨어요. 어머니는 마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아줌마들이 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알려줬다며 고춧가루는 태양초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리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물류팀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리노는 마리에게 물었어요. 지은이가 우리 가족 만나고 싶어 한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리는 당연히 소개시켜줘야 한다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동네 할아버지들과의 등산은 매일의 일과가 되었고 동네에서는 조지아 할아버지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중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주권 신청해보자며 이제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했던 한국 생활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리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상사가 마리에게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외국인 직원들부터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 마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마리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마리는 미안하다며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했어요. 리노가 괜찮다며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우리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4년간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2주 후 마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에서 글로벌 마케팅 매니저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담당자는 마리에게 말했어요. 마리 씨의 다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며 연봉은 6천만 원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해고의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바뀐 거였으니까요. 현재 마리 가족은 모두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며칠 전에는 조지아에서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습니다. 마리는 친구들을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 집이라며 한국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마리가 정말 부럽다며 완전히 한국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마리는 생각했어요. 8년 전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줌마가 되셨어요.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한국 요리도 조지아 요리만큼 잘하세요. 어머니는 마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경로당에서 조지아 음식 만들어 드리기로 했다며 할머니들이 너무 궁금해하신다고 했습니다. 리노는 지은이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인과 조지아인의 국제 결혼이 되는 거죠. 리노는 마리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날 거라며 그럼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마리는 그렇다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어로 동네 할아버지들과 농담도 주고받으세요. 마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김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한국 할아버지보다 더 한국인 같다고 하더라며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조지아 대사관에서 국적 포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마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지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이곳 한국이 진정한 고향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마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됐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리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이룬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리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궁금하다며. 엄마가 드라마 보고 한국어 배워서 우리가 여기 살게 됐다고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마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지아 쿠타이시의 작은 시골집에서 시작된 꿈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핸드폰으로 조지아에 있는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친구들은 정말 부럽다며 마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다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내일 아침에 먹을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이제는 조지아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자주 해 드시거든요. 어머니가 마리에게 물었어요. 내일은 뭐 먹고 싶냐고 했습니다. 마리는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다고 답했어요.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8년 전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토록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현재 마리는 넥슨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리노와 지은이는 결혼해서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마리가 조지아와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 사업도 시작했어요. 조지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마리는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리의 이야기는 조지아 현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조지아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며칠 전에는 마리가 한국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리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된 거예요.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댓글과 가족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마리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들도 많았어요. 마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두 나라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조지아 쿠타이시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작은 꿈이 서울에서 활짝 피어난 마리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마리는 오늘도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맞이할 또 다른 하루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조지아에서 태어난 손자,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고 말이에요.